오래된 땅 문서 하나에 적힌 글자 하나가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 거대한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낡은 서류 속에 숨겨진 아주 강력한 법의 힘, 그리고 그걸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서류에 적힌 기록이랑 실제로 있었던 일이 서로 다를 때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땅의 주인이라면 혹은 이 땅을 되찾으려는 사람이라면 어떨지 한번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이 사건은요, 시간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팔았던 땅을 그 아들이 나타나서 그 땅 다시 우리 겁니다! 라고 소송을 건 거죠. 한쪽은 어떻게든 되찾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고 이 치열한 분쟁의 한가운데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이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현재 땅 주인인 갑씨가 있고요. 갑씨의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최초 판매자에게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판매자의 아들인 정씨가 나타나서 그 거래는 무효야! 라면서 소송을 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정 씨의 주장은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들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땅을 판 건 맞는데 등기 서류를 보니까 증여, 그러니까 공짜로 준 걸로 돼 있더라. 이거 명백한 거짓말 아니냐. 그러니 이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다. 라는 거죠. 와, 이거 언뜻 들으면 정말 맞는 말 같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이 분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특별조치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오래된 땅 문서에다가 일종의 법적인 슈퍼파워,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특별한 법입니다. 지금부터 이 엄청난 힘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슈퍼파워의 이름? 바로 추정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딱 됐다? 그러면 법원은 이건 특별한 절차를 거쳤으니 일단 맞는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믿어주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튼튼한 법적인 방패막이나 다름없죠. 아니, 이 방패가 왜 이렇게까지 튼튼할까요? 옛날에는요, 계약서도 없이 그냥 말로만 이 땅이 이제 당신 거요 하고 사고 파는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유 관계가 막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자, 보증인들 확인만 받으면 등기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하고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정리된 등기에는 아주 강력한 힘을 줘서 더 이상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현재 땅 주인인 갑씨가 법정에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네, 맞습니다. 서류에는 증여라고 돼 있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는 돈을 주고 산 매매가 맞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갈등의 핵심이죠. 서류에는 공짜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주인은 아니요, 돈 주고 샀는데요. 라고 직접 밝힌 거예요. 이건 자기 등기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잖아요. 자, 이렇게 스스로 서류가 틀렸다고 인정까지 했는데 과연 그 강력하다던 법적 방패, 추정력이 이 상황에서도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자백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내버릴 수도 있는 정말 치명적인 순간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법원, 대법원이 내놓았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이 서류와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의 결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등기 명의자가 서류에 적힌 원인과 다른 주장을 좀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특별조치법 등기의 강력한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 즉, 방패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겁니다. 깨지지 않았다는 거죠.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어차피 매매 역시 땅의 소유권을 얻는 정당한 방법 중 하나잖아요. 그 주장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닌 이상 서류의 원인이 좀 다르게 적혔다는 그 사소한 오류만으로는 등기 전체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방패, 완전무적인 걸까요? 천하무적일까요? 아,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이 추정력이 깨지는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 강력한 방패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추정력을 깨려면요, 방법은 명확합니다. 소송을 건 정 씨 같은 도전자가 서류 내용이 좀 바른데요? 이 수준을 넘어서 아예 이 등기의 뿌리가 되는 보증서 자체가 가짜였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방패가 깨진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재판에서요, 등기를 보증해줬던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사실 저희는 그 땅 거래 내용 잘 모르고요. 그냥 도장 찍어달라 그래서 찍어준 겁니다. 자, 어때요? 등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 보증서의 신뢰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러자 법원도 이건 안 되겠다. 그 등기의 추정력, 즉 법적 방패가 깨졌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길고 복잡한 법적 다툼의 결론은 결국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바로 입증 책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현재 주인과 도전자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재 땅 주인인 갑 씨는 자기 서류가 100% 완벽하다고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땅을 되찾으려는 도전자 정 씨가 그 등기 서류의 뿌리, 즉 보증서부터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하는 거죠. 그 무거운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전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된 땅 문서 한 장을 둘러싼 복잡한 법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오래된 문서들은 과연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를 어떤 분쟁 앞에서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